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기본 문제풀이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세 개의 포물선이 존재합니다. 요 놈이 있고요. 요 놈이 있고, 다음 세 번째 이런 포물선 세 개가 있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뭘 확인하라고 하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세 포물선 모두 x축과 만난다.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C의 판별식을 4분의 D1이라고 합시다.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두 번째 걸 4분의 D2라고 얘기하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 거 4분의 D3라고 얘기하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부터 봅시다. 그러면 4분의 D1이란 놈은요. a 제곱 마이너스 4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인수분해 해주시면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럼 요 범위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든가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오죠. 그 다음 4분의 d2 한번 봅시다. 여기에 판별식 여기도 똑같이 a 제곱에 플러스 3a가 되네. 자,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a에 a 플러스 3에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요거 어떻게 되죠? a란 놈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든가 아니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든가. 이거 계산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2차 부등식 안 배워도 이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양양,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조금 요거는 알아놓는 게 낫죠. 번씩 요 정도는 계산할 줄 아닐 테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4분의 D3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 얘는 a-1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2a 제곱 마이너스 6a의 플러스 4 라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그러면 얘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6a 그러면 플러스 4a가 되고요. 1 빼기 4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죠.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안 놔두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랍니다. 그렇다면 얘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a 마이너스 3 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얘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얘도 함수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놈은 마이너스 2가 있고 한 놈은 2가 있습니다. 요 놈을 fx라고 하고 그 함수의 그래프 그려주시면 fx 이렇게 되죠. 요 놈이 y는 얼마? 요 놈이 y는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2라는 함수고 여기가 당연히 a고 여기가 그러면 y가 되겠죠.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이 함수값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때의 x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까. 그러면 세 번째 건요. 하나는 1이고요. 하나는 3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여기 찾으란 얘기죠. 그럼 요 안에 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가 찾아주셔야 되는 내용은요. 자, 이때 x는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아니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x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때 우리가 요 부분 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그래서 이 a의 범위가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정도 알 건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거 아까 해놓은 거 같고 이제 우리 해야 되는 계산 다시 마무리 지읍시다. 자, 해야 되는 계산이 뭐냐 하니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던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A가 어디? 자, 2보다 크거나 같던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건요. A란 놈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던가 라고 얘기하죠. 작거나 같던가 이렇게 올려서 그 다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0은 요쯤 있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볼게. 이번에는 1보다는 크고요. 1은 여기 있죠.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여기서 요만큼이 되겠죠. 모두 다 만족해야 되는 거. 그럼 지금 빨간 선, 이제 노란 선, 그리고 주황선, 이게 세 개가 모두 만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모두 만나는 데가 저 빨간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잡아 줍시다. 빨간 선을 보기 편하게 하시려면 0보다 거나 같다. 그러면 빨간 선을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보기가 낫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자, 주황, 노랑, 빨강이 다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다?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두 다 만족하는 A의 범위는요, 결국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답이다. 1번의 답입니다. 그 다음 2번은 어떻게 되느냐? 굳이 저거 왜 했느냐 하면 2번 때문에요. 세 포물선 중에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 그러면 전부 다 일단 X축 여기에 해당하는 거, 해당되는 부분을 모조리 다 포함하면요. 여기는 공통 부분이지만 여기는 조금이라도 해당되는 부분을 다 포함해 봅시다. 그럼 일단 여기 이 부분 가능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까지 계속 다 가능하죠. 요 안에 지금 색칠된 저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그래서 A라는 놈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든가 아니면 A라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축과는 만나게 돼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시는데 여기도 꽤나 중요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요. 자,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답니다. 그럴 때 fx는 1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1을 아무데나 이렇게 하나 갖다 놔 볼게요. 1을 지금으로 올려볼게요. 너무 많이 올라갔나? 그러면 1을 한 정도로 올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1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 따져보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이놈을 베타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이놈은 여기서부터 자 여기 꼭지점 있죠. 꼭지점 한번 보는데 꼭지점 이렇게 꼭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놈은요 꼭지점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중간 반값이죠. 그런데 얘는 대칭이기 때문에 3과 마이너스 1의 정확하게 가운데 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는요.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와 뭐가 2분의 뭐는 같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분모 2 관두시고요. 두 개 더하면 2와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좌우 대칭에 대한 문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는데요. 자, 이거는 평행이동이라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우리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 안 배웠죠. 방정식 fx는 0이라는 놈이 이렇게 돼 있는데 fx 플러스 2는 0이라는 놈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제일 하기 좋은 게요, x 플러스 2라는 놈을 t라고 치환시켜 봅시다. 그러면 ft는 0, 이게 중요한데 문자가 바뀌었죠. ft는 0과 fx는 0이 같은 놈이겠습니까? 다른 놈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서는 저 문자만 바뀌었죠. 그래서 이놈을 x 대신 t를 넣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ft는 0이라는 놈의 t의 값은 여기에서 만족하는 x의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1과 3이죠. 그러면 이 t의 값이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셔야 되는 놈은 나는 x의 값을 찾으니까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x라는 놈은 실제로 마이너스 3과 1이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곱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포물선과 직선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이놈과 직선 mx-9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m의 값을 교점 없다, 1이다, 1개다, 2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자, 1번부터 봅시다. 그러면 이 교점을 찾아주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는 mx-9라고 해서 교점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좀 합시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그러면 m 플러스 4의 x 플러스 9는 0이라는 새로운 2차 방정식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m 플러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4, 9, 3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m의 제곱 플러스 8m의 16 빼기 36이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요 놈을 먼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m-2에 요거부터 적을까? m 플러스 10에 m-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요게 판별식 갖고 얘기한 거고, 첫 번째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는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죠. 0보다 작으면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0보다는 m이 크고 2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 교점이 한 개다. 그러면 판별식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m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10 또는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교점이 두 개다. 그러면 d는 0보다 크다 입니다. 그러면 m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10보다 작던가 아니면 2보다 크던가 이런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여기는 별로 문제가 없죠. 여기선 중요한 거, 자,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은 9를 합쳐놓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생소한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갑자기 공통접선 이런 얘기가 나와. 공통접선이 뭐 하는 거냐?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얘를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2차 이제 포물선 하나 그려 놓을게요. y는 x제곱 이렇게, y는 x제곱이 이렇게 일단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라는 놈은 조금 놈이 y는 x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게 y는 x제곱.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되는 것은요. 요게 지금 꼭지점이 한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면 얘는 모양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하나 넣으시고 y는 x제곱이고, 그리고 놈이 y는 제곱 마이너스 4x 8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공통접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요, 자,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이런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에 다 접하는 이런 게 공통접선이죠. 그러면 자, 요거를 얘기하면요, 자, 교점 하나죠. 여기도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임의로 하나 잡아 놓으시면 y는 그럼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얘 첫 번째 x제곱과도 접합니다.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m, x의 마이너스 n은 0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합시다. d1은 m제곱 플러스 4n이겠죠. 이거 0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뭐하고도 접하느냐 하면 얘랑도 접합니다.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m 플러스 4에 x에 플러스 8 마이너스 n은 0의 판별식을 d2라고 해봅시다. d2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m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8 마이너스 n 놈도 0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요거 계산만 해놓으시면 m 제곱에 플러스의 8m에 16 빼기 48, 32 요거 하고 면 저쪽에 더하기 4n에 다가 16에서 32 빼면 마이너스 16이죠. 요거는 0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요거도 돼야 되고 얘도 돼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우리 공통접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찾아내란 얘기죠. 요거 mn 찾아내면 되니까 뭐 하시면 돼요? 얘는 둘이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m제곱 플러스 4n이 얼마래요? 이게 0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8m-16은 0이니까 m은 2가 될 것이고, m이면 여기는 4 플러스 4n이 0이니까 n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통접선은 2x-1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게 되는데요. 우리 여기서 좀 정리 좀, 아까 개념 정리할 때 이거 사실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간 게, 자, 우리 y는 fx와 함수가 있습니다. y는 fx와 y는 gx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찾고 싶으냐 하면 이 함수의 교점은 fx 마이너스 gx는 0이었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느냐? 그럼 요 놈을 다시 얘기하면 fx와 gx가
같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fx가 gx와 같다 그러면 얘는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얘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쪼개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쪼개고 언제는 두 개씩이 같다라고 하고 언제는 두 개 뺀 거 0 방정식을 만들어서 합니까? 계산할 때 요 셋 중에 계산하기 최대한 용이한 거를 골라내셔야 돼요. 1번, 2번, 3번 중에. 자, 그러면 이건 한번 봅시다. 절대값이 있는데 여기에 뭐 다른 숫자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합니까? 하면 일단 여기를 쪼개봅시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에 요놈은 a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요. 이놈의 실근의 개수는 실수 a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두 개의 함수로 쪼개봅시다. 절대값 때문에 얘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함수 그래프를 얘기할 때는 한쪽에 상수를 만들 수 있으면 함수 그래프 만드는 게 빨라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겠죠. 이렇게 하나는 그릴 줄 알고 그릴 줄 아는 함수식 하나 나오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상수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러면 요놈은 두 개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와 y는 a 플러스 1이라는 이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우리 일단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건요.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y가 0보다 작은 걸 다 끌어올리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갈 겁니다. 이 크게 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이렇게 갈 겁니다. 얘 일단 마이너스 1 그러면 함수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오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거 필요 없으니까 위로 올립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 1. 요 놈이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요 놈이 이렇게 하면 요 놈이 지금 y는 절대값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자 y는 a 플러스 1은 상수인데 이놈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럼 상수면 직선이잖아. 그러면 얘는 이 직선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 하니 여기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요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는데 여기는 없죠. 0개. 여기 몇 개? 2개. 여기 몇 개? 1개, 2개, 3개죠. 그래서 3개. 여기에 2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놈이 전부 y는 a 플러스 1인데 자, 이렇게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 2개가 되는 것은 a 플러스 1이란 놈이 0이 되는 거죠. y 쪽을 보면 되니까. 그래서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 2개. 일근의 개수 2개에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 밑으로 이제 0보다 작으면 a가 결국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몇 개? 자, 실근의 개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럼 0개. 그 다음 여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는 3개인데 그런데 여기 하나 더 꺼볼게. 이렇게 되면요. 1개, 2개, 3개, 4개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게 a 플러스 1이란 놈이 0보다 크고 어디보다 요 놈이죠. 1보다 작을 때 결국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몇 개?
4개.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a 플러스 1이 1일 때, a가 0일 때는 3개. 그리고 a가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럼 a가 0보다 크면 몇 개? 2개.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의외로 자주 나오는데, 자, 우리 이렇게 식이 등식이 나와 있을 때, 자, 두 개의 함수로 쪼갤 것이냐, 방정식으로 만들 것이냐, 함수가 같다라고, 식이 같다라고 놓고 할 것이냐, 요거 판단해서 정리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두 개 함수로 쪼갤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쪽에 상수가 나오고, 나머지 한쪽에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오면, 이놈은 혹은 상수, 직선까지도 많이 하긴 하는데, 보통 상수,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함수 두 개로 쪼개 봅시다. 그거 말고는 방정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실근의 분리 문제가 좀 나오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이놈이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얘 한번 볼까? 1이 어디 있습니까? 1은 뭐 아무데나 여기 정도 잡아 봅시다. 근데 두근이라고 했다. 근데 요 놈을 함수로 봅시다.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일단 아래로 볼록한 거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이놈이 둘 다 1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두근이 나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중근이 나오는데 이놈이 1보다 크든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요. 일단 요놈을 fx라고 하고요. 요놈을 fx라고 했을 때 f1의 값, 함수값이죠. 이놈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1일 때 저 위에 있겠죠. 그러면 1 한번 넣어 볼게요. 1-2m에 플러스 3m이 얼마? 0보다 큽니다. 그러면 m이 얼마?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 먼저 나오고요. 판별식은 실근이니까 0보다 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거 짝수죠. 그래서 4분의 d. 4분의 d가 0보다 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m제곱 마이너스 3m이 0보다 크가 나왔다라고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m에 m-3이 0보다 크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m은 0보다 작거나 같든가 아니면 m이 3보다 크가 나왔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요. 축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근데 요게 두근의 합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근의 합은 얼마야? 2분의 2m이죠. 결국은 여기는 m이라는 게 나오는데 m이 무조건 1보다 크죠. 은 1보다 크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세 개가 다 돼야 돼. m이 마이너스 1보다 큰데 이렇게 된다. 그럼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이제 수직선 안 그려도 되죠.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얼마보다 0보다 작거나 같든가 아니면 m이 3보다 크거나 같든가. 여기서 다시 1보다 크다로 정리를 하면 다 만족시켜야 하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이놈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m이라는 놈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대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1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1을 여기다 나눠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든 아니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F1 어떻다? 0보다 크다. 계산해 놨으니까 그냥 갖다 씁시다.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판별식 4분의 d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도 계산해 놓은 거 m이 0보다 작거나 같든가 아니면 m이라는 놈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아까 우리 확인한 게 뭐라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m이라는 놈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세 번째, 이번에는 두 근의 합. 자, 이거 똑같죠? 2분의 2m. 결국 m이라는 놈이 이번엔 어떻죠? 1보다 작은 데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놈은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얘랑 섞었을 때 되는 답은 얘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볼 내용 봅시다. 지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는데요. 한 근은 1보다 크고 나머지 한 근은 1보다 작답니다.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이 1보다 작으려면 1이 어디가 있으면 될까요? 당연히 그 사이에 1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거 첫 번째, F1은요 0보다 작습니다. 이제 이게 0보다 작죠. 이렇게 보면 0보다 작은데 이놈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아까 0보다 클 때가 m이 마이너스 1보다 컸으니까 0보다 작으면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겠죠. 자, 그런데 경계 봅시다. 경계 분명히 1이란 놈, 여기서 1이라는 놈은요 두 근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판별식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근의 축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세 번째, 결국 m도, 그러니까 여기 m이라고 적으면 헷갈릴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여기 알파고 여기가 베타겠죠. 이놈도 결국은 의미 없다. 그래서 이놈은 그냥 요놈이 답이 됩니다. 자, 근해 분리 마지막 문제 요거 하나 풀고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뭐 때문에 까다롭냐? 1차항의 개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못 정하죠. 그러면 축의 위치를 전부 고려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 일단 첫 번째부터 봅시다.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2차가 있는데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요. 나머지 한 근은 1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거 이제 함수값부터 봐야겠죠. f-1은 0보다 큽니다. f-1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 정리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 넣어보면 2에 플러스에 2에 n-1에 플러스 n-1이 0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2m 플러스 m 이니까 3m이고 2 빼기 2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은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f1은요. f1은 0보다 작은 데 있죠. f1은 0보다 작은 1 넣어보시면 2-2에 n-1에 플러스 n-1이 0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m,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m. 그리고 2 더하기 2, 4 플러스 3, m이 0보다 작. 그러면 n-3이 0보다 크다. 그러면 결국은 m이 3보다 크다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크면 당연히 여기서는 m은 3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 판별식 확인하고 싶은데 두 근 사이에 경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판별식 확인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이제 두 근의 합을 봅시다. 두 근의 합은 n-1인데 n-1이 여기에서 여기 확인할 필요 없죠. 요놈이 어디가 있을까? 꼭지점이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도 확인 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m이 3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1차항에 미지수 들어가 있어도 우리 지금 다 고려할 필요 없는 문제는 여기는 그러면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요게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면 어려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2차 함수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두 근이 모두 어떻다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거 첫 번째, f-1 0보다 크겠죠. 그러면 이놈은 아까 우리 한 거 m이 3분의 1보다 크고요. f1도 0보다 크겠죠. 그럼 요놈은 여기 0보다 작을 때 3보다 컸으니까 m은 3보다 작을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3분의 1보다는 크고요. 3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판별식을 보려면 근 사이에 경계가 들어가 있는 거 없죠. 그러면 자, 판별식 4분의 d가 중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근 존재한다. 자, 0보다 크게 나왔다. 그러면 얘는 n-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1 이 0보다 크게 나왔다고요. 이제 풀지 말고 얘 인수분해 합시다. n-1 끄집어내면 그러면 n-1의 마이너스 2니까 n-3이죠. 놈이 0보다 크게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서 확인되는 내용은요. m이 1보다 작거나 나왔다. 아니면 m은 보다 크게 나왔다. 다음 세 번째. 축은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죠. 그래서 두 근의 합. 결국은 n-1은 얼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습니다. 마이너스, 자, 1씩 더하면 m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거, 이 세 개의 공통 부분 찾아서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공통 부분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결국은 공통 부분은 3분의 1보다는 크고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 이게 또 공통 부분 못 찾을라? 같이 해봅시다, 요거.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해보시면요. 여기 먼저 적어보자. 여기 먼저 찾아봅시다. 그럼 3분의 1과 3 사이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 부분 어딥니까?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보다 크고 얼마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 0과 2 사이. 그럼 결국 요것 안에 요게 또 들어갈 테니까 요것만 답이 되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요. 수직선에 직접 표현하면서 찾아보시면 돼요. 완전히 자기 이렇게 보자마자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시려면 처음에는 수직선에 그려가면서 연습하도록 합시다. 그게 되는 사람은 그냥 바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기본 문제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근해 분리는 앞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것이고 학생들 대부분이 근해 분리에서 조금 힘들어져서 나중에는 근해 분리를 아예 거의 까먹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해놓고 가셔야 나중에 고생 안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